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하루를 들여다볼 건데요. 2026년 2월 9일, 바로 이날, 단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는지 그 거대한 연쇄 반응의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숫자가 심상치 않죠? 마이너스 0.79%. 이게 뭐냐면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달러의 가치입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하루 만에 이렇게나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셀 아메리카 쇼크웨이브. 이 한 단어가 그날의 모든 걸 설명해 주죠. 미국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충격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파도가 됐는지 지금부터 그 중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충격파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디로 퍼져나갔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 불씨를 당겼는지. 두 번째, 그 불길을 본 유럽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세 번째, 정작 본진이었던 미국 시장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본 투자자들의 돈은 결국 어디로 향했는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일의 시작점, 그 불씨가 된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셀 아메리카라는 말이요, 이게 그냥 미국 주식 팔자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건데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갑자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더는 못 믿겠는데? 하면서 달러나 미국 국채처럼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산들까지 내던지는 그런 공포에 가까운 심리적 패닉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방아쇠를 당겼냐? 바로 아시아에서 날아온 두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좀 더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보수파가 선거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거의 동시에 중국 정부가 은행들한테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이제 좀 줄여라 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 2, 3위 국가가 동시에 미국 자산에서 발을 빼려는 신호를 보낸 거죠. 이게 시장에 엄청난 불안감을 던져준 겁니다. 자, 미국에서 이런 난리가 났을 때 바다 건너 유럽은 어땠을까요? 재밌게도 유럽은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미국 달러가 힘을 잃는 동안 독일,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주요 증시는 보란듯이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시장의 돈이 미국에서 빠져나와 유럽으로 흘러 들어온 거죠.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기업들도 과감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영국의 거대 은행 넷웨스트 그룹인데요. 무려 27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을 들여서 자산관리 회사를 인수하는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만큼 유럽 시장의 미래를 밝게 봤다는 증거겠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술, 에너지, R&D, 심지어 방산 분야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유럽 전역에서 아주 굵직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터져 나왔어요. 유럽 기업들이 미국의 혼란을 틈타서 아주 공격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유럽이 이렇게 잘 나갈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보면 상황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같은 미국 기술주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오간 기업들이 있었죠. 특히 반도체 업계, 이 칩워즈가 정말 볼만했는데요. 한쪽에서는 엔비디아가 핵심 고객인 오픈 AI의 투자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면서 웃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마이크론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신기술 발표 소식에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구나 하는 걱정 때문에 주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하루인데도 누구는 웃고 누구는 운 거죠. 기업 드라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신뢰가 주가를 결정했는데요. 에브러빈이라는 회사는 억울한 의혹을 벗으면서 주가가 폭등했고요. 킨드릴이라는 회사는 회계조사 소식 하나만으로 주가가 거의 40%나 폭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개별 기업들은 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미국 대표 지수인 다우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잔치 분위기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런 혼돈 속에서 똑똑한 투자자들의 돈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주식도 불안하고 달러도 믿을 수 없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날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파장을 만들어냅니다. 보이시나요? 5,088.40달러. 금값이 역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의 벽을 뚫어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다는 뜻이니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열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 실물 자산으로 몰려들었는지 보여주죠. 특히 은은 하루에 8% 넘게 폭등했고 금 역시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른 원자재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수준이었죠. 한 유명 투자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모든 가격 변동성의 진원지는 바로 중국 내부의 무질서한 수요 때문이라고요. 결국 모든 게 다시 아시아에서 시작된 불확실성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죠. 정말 정신없었던 이 하루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 모든 게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마지막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CEO의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65세에 은퇴한다는 생각은 미친 짓이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단 하루의 지정학적 사건이 전 세계 자산 가치를 뒤흔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평생 모은 자산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65세 은퇴라는 낡은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 어쩌면 2026년 2월 9일 이 하루가 바로 그 경고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